겨울 등산복의 레이어링 겹쳐 입기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그 방법이나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로프트 레이어. 로프트 레이어는 다락방 내지는 지붕 이런 뜻이니까 제일 바깥에 입는다라는 뜻인데, 거기까지 하고는 그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소프트쉘, 하드쉘 입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식의 설명이 좀 헷갈리는 이유가 요 세 가지는 옷 입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고, 이 나머지 하나는 또 자켓의 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설명을 보면 울 베이스 레이어라고 해서 소재와 옷 입는 순서를 섞은 용어를 또 쓰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윈드 레이어, 바람막이라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레이어, 또 보온이라는 또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드쉘 레이어를 제일 바깥에 입는다라고 해서 또 소재에 관한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두 번째 윈드 레이어 대신에 미드웨이트 프리스 레이어라고 해서 또 소재를 이제 그 용어로 쓰고 있는 이런 설명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보면은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옷 입는 순서 이야기했다가 이제 보온이라는 기능 이야기했다가 그 바깥에는 또 이제 아우터를 하나 더 입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순서에 관한 이야기죠. 또 이런 설명은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라는 식으로 옷 입는 순서를 이야기했다가 그 바깥에는 프로텍션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기능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 놓고는 이제 또 프로텍션 레이어는 하드쉘과 소프트쉘이 있다라는 소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아우트 레이어라고 해서 순서만 이야기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링 설명이 왜 제각각이냐? 왜냐하면 이 등산에 관한 이런 것들이 학문이나 교과서로 정립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등산복 메이커들이 만든 자료들이죠. 이 등 메이커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자료들은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그 참조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 기준이 프로나 국대, 말하자면 최고의 이제 최악의 등산 환경을 감안을 해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말 등산러들한테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과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개인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레이어링을 하면서 베이스 레이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이스 레이어가 땀을 신속하게 흡수 배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땀이 남아 가지고 씻고 얼면서 동상 또는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제일 추운 1월 둘째 주라고 해서 설악산 소백산을 가도 손발이 시릴 수는 있지만 몸에 있는 땀이 얼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땀을 신속하게 흡수 배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등산 티셔츠가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겨울에 등산 티셔츠라고 해서 뭔가 달라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베이스 레이어, 이제 인슐레이션 레이어, 보온 자켓, 그다음에 프로텍션 레이어.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는 기본 티셔츠, 등산 티셔츠를 이야기하고 안에 속옷을 하나 좀 더 입을 수는 있다.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되고 외부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이제 프로텍션 방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레이어링을 등산 티에다가 보온 자켓에 방풍 자켓을 입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지난번 영상 자켓 레이어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등산 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일단 등산 티셔츠의 소재는 등산 초보 가이드 티셔츠 편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폴리에스터가 그나마 괜찮고, 폴리에스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을 8% 이상 이제 섞은 그런 원단이면은 이게 계절에 상관없이 아주 그 등산복으로서 촉감도 괜찮고 흡습 속건, 그러니까 땀을 흡수해서 빨리 말리는 그런 기능이 충분하더라,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등산복들이 다행히 대부분 또 폴리우레탄 8% 이상이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고가품이든 저가품이든 품질에 별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경험을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럼 남은 거는 그럼 뭘로 계절별로 차이를 두느냐? 두께로 이제 차이를 둬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 축은 일상생활을 하는 기준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건데, 우리가 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는 일상생활 기준으로 옷의 두께를 잘 판단을 하죠. 제일 오른쪽은 달리기 그림입니다. 달리기하고 등산하고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오른쪽을 등산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환경이 한 영하 15도 정도 되는 그런 산행을 한다라고 할 때 옷은 어느 정도 두께를 입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줄을 따라 쭉 가서 일상생활 기준으로는 15도 정도에 입는 옷을 겨울 영하 15도 등산 때 입어야 된다. 이런 그림이죠.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고, 15도 정도라는 거는 결국은 가을 옷입니다. 그래서 겨울 등산이 이제 초보 때는 이렇게 겨울이 굉장히 산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고 두껍거나 아니면 티셔츠를 기모가 있는 티셔츠를 이제 입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저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땀을 빨리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땀이 나중에 체온을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땀을 발산하고 건조가 빠른 적당한 두께의 티셔츠가 오히려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다. 처음 출발할 때는 조금 춥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금방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땀을 어떻게 발산시킬 거냐, 이거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반팔이면 되고, 가을 그리고 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여름에 입을 만한 얇은 티셔츠를 등산 때 입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크테릭스의 티셔츠인데 저 정도의 두께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일상생활에 봄, 가을에 입는 티셔츠, 쌀쌀할 때 입는 티셔츠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두께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제 봄, 가을용으로 하면 된다. 티셔츠에 관한 이제 내용의 핵심은 우레탄 8% 이상의 폴리에스터 재질의 티셔츠면은 모든 계절의 등산 티셔츠에 해당된다. 겨울에는 이제 두께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 두께는 일상생활 기준에 봄, 가을에 입는 가을옷 정도의 두께를 겨울에 등산 티셔츠로 입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